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AI 시대의 미래 사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서는 세 개의 섹션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초연결 시대,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우리 사회의 특성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상묵 교수님께서 우주의 탄생과 인류의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주보다도 인간의 탄생부터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이 적어도 인간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직립한 우리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태어난 게 600만 년 전이죠. 600만 년 전에 우리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게 침팬지라고 보는데, 그쪽에서 갈라진 게 바로 이제 600만 년 전에 갈라졌는데, 그때 왜 갈라졌다고 보냐면 이제 직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서서 네 발이 아니라 두 발로 섰습니다. 그 다음에 한 250만 년 전에는 손을 사용했어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250만. 그러니까 일어서 가지고 손이 좀 자유로워지니까 뭐를 만지고 할 수 있는 때가 된 게 한 300만 년, 400만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다가 불을 사용하게 됐어요. 불을 사용하게 된 게 한 150만 년 전.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하고 가장 호모사피엔스와 가장 가까운 종족이라는 네안데르탈이 태어난 게 한 35만 년에서 2만 4천 년까지 그들이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같이 살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 피 속에는 어떤 사람들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덧 네안데르탈인도 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어느덧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주인이 됐습니다. 주인이니까 이제 정착 생활했어요. 농경 사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지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잡혀 먹거나 뭐 그럴 위험성이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착을 해서 씨를 뿌리고 씨가 나오기, 열매가 어떠질 3개월, 4개월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구가 지구의 이제 전복자가 됐습니다. 최고의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사나운 동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자나 코끼리, 호랑이 다 우리보다 힘도 세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됐어요. 그럼 왜 우리가 주인이 됐는가? 다른 걸 다 물리치고. 자,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가 바로 사회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생활. 다른 동물보다 힘이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뭉쳐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조직을 해서 그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러면 집단 생활하고 사회생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생활 보면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스트레스 없는 날이 없죠. 계속 머리가 아파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의 종류가 한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잘 안 돼서 그게 고민이야. 내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이야. 이것이 고민이 큰지, 아니면 친구하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고민이 크고,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 상사 동료하고 갈등, 그 고민이 더 큰지, 어떤 게 큽니까? 대개 주위 사람들하고 갈등이 더 큰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대개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너무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다는 얘기만 바꿔 말하면은 머리가 맹렬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진화를 해왔어요. 사회생활. 그러니까 머리도 발달하고 조직에서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단체 생활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연결입니다. 사회 연결. 사람들 사이에 협동하는 것. 바로 연결. 이 사람들 사이에 협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힘도 약하지만은 우리가 바로 지구의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초연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연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되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지구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현대 사회는 더 갈수록 이런 그 디바이스에 의해서
연결이 많아져서 지금 초연결 사회로 부르고 연결의 중요성이 계속 더 커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네트워킹 잘한다. 네트워킹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그냥 선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또 이런 기기들이 AI 시대가 와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앞에서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뭐 우리 대신 일해주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온 거죠. 자, 그럼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제 19의 팬데믹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가 자, 그럼 얼마나 이게 지속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오늘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바로 세계관이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RNA와 DNA 두 가지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바이러스는 RNA에 저장돼서 이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한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약간의 변형이 생겨도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변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돌연변이죠. 복제가 안 돼서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다행히 우리 인간은 DNA에 대해서 두 가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혹시 에러가 생기면은 다른 가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돼서 되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연변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뭐 10개월 지났지만은 이와 같이 많은 그 변종이 생겼습니다. 변종이 생긴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분석해도 그렇고 그래서 변종이 많다는 얘기는요. 변종이 많다는 얘기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독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감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독감이나 감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우리 감염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독감을 걸리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변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종. 작년에 왔던 독감이 아니라 금년에 오는 독감은 또 달라요.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이 변종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완벽한 백신을 개발한다는 건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치 독감 예방주사 한 번 맞으면은 독감이 완전히 면역이 된다.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감도 매년 가을 되면 겨울 되면은 뭐 3가니 4가니 해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년뿐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 옆에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료제는 저는 백신보다는 좀 쉬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치료제는 이미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퇴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적 백신보다는 좀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럭 리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보셨죠? 그 트럼프가 뭐 이용하는 뭐 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던 약을 그것의 사이드 이펙트를 이용해가지고 트럼프가 뭐 주사를 맞았는지 약을 먹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치료제는 더 쉽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완벽한 백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너무 많이 퍼진 것들이 계속 변종을 일으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백신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이 현상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상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 근데 이 현상에서 큰 변화는 우리 지금 이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우리 들어올 때 다 뭐 검사를 했듯이 우리가 서로 만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인류가 600만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조상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지구의 주인이 되는 데까지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서로 협력하고 조직을 하루고 그건 만남이었고 연결이었는데 지금 연결에 대한 만남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는 순간이 된 겁니다. 1대1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만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미디어도 정보를 통하는 것도 비대면으로 하는 이런 일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비즈니스도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600만 전에 시작된 우리의 인류의 생존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큰 문명사적인 인류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저는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보는 거죠. 뭐 학교도 그렇고요. 비즈니스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예. 자, 그래서 심지어 지난 추석 때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부모님께 찾아뵙는 그런 그 추석의 명절마저도 여기 그림에 보듯이 부르자는 옵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걸릴 정도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우리 사회의 이제 특성 이런 사회에서요.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아시면 제가 분야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여러분 제가 두 개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이 뭐냐면은 자 오른쪽은 여러분 이제 도시락이지 않습니까? 도시락이 딱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걸 먹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선택이 없어요. 그날 주어진 대로 먹어요. 그리고 왼쪽은 뭡니까? 왼쪽은 어떤 식당이에요? 그렇죠? 카페테리아. 예, 카페테리아.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골라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학교에도 그래요. 학교에도 어떤 코너에 가면 오른쪽처럼 딱 식판이 그날 정해준 대로 먹는 게 있고, 왜 어떤 코너에 가면 카페테리아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골라서 먹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쪽을 먹는 것이 카페테리아에 가서 먹는 것이 더 다양하게 먹겠습니까? 거기서 만들어 주는 것대로 오른쪽처럼 먹는 경우에 다양하게 먹겠습니까? 초기에는 카페테리아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다양성이 더 커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10년하고 20년을 한다 해보세요. 그럼 자유롭게 골라서 먹어요. 그 생활을 10년을 해, 20년을 해, 카페테리아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편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처럼 거기서 기관에서 학교에 식당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음식 순서대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냥 어느 날은 막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나와요. 그래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카페테리아에서 내가 항상 골라서 먹는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식의 편식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미디어의 세상이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미디어는 우리가 종이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봐요. 인터넷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봅니다. 원하는 거 봐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것 같지만은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또 이게 뒤에 AI가 깔려 있어가지고 이 고객이 좋아하는 정보만 또 제공을 해요. 맞춤형이 됩니다. AI 맞춤형. 그러니까 귀신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열면은 내가 좋아하는 기사들이 계속 떠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게 걔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줍니다. 카페테리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계속 떠요. 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의 편식이 일어나는 거죠. 정보 섭취의 편향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이미 우리 사회에 그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대한 인식, 이게 굉장히 이제 자기 편향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더 지속된다면은 이런 일이 더 생기고, 또 비대면에서도 마찬가지, 비즈니스에도 무슨 비즈니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 우리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편리한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이. 그리고 또 외국에서 주문하는 것도 아주 가벼운 일로 됐고, 택배 이런 거요. 아마 이제 다시 이제 상점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고 그런 일을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을 겁니다. 학교도 큰 변화예요. 원격 수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격 수업 물론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원격으로 좀 하고 플립 러닝 하라고 막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교수님들이 다들 새로운 거 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버티다가 이제 지난 봄에 이제 할 수 없이 한 거죠. 할 수 없이 이제 100% 원격 수업을 다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고 버벅대지만 지금은 그래도 다들 적응해서 지난 학기에 제가 저희 학생들이 마지막
마지막에는 교수님, 저 그래도 한 번은 좀 우리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만납시다 하고서 교실에 오라고 그랬더니 뭐 다 올 줄 알았어요. 말은 그렇게 하길래. 10%밖에 안 와요. 10%밖에. 이미 학교 오지 않고서 그냥 방에서 하는 게 적응이 된 겁니다. 상당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집에서 이제 학교 공부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이제 뭐 AI나 이제 빅데이터 이런 기술로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이런 비대면 학교가 계속되면은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지난 6월이었어요. 6월에 어느 신입생 학생을 만났어요. 신입생. 그랬더니 자기는 교수님 저 학교에 2번째 와요. 그래요. 학교에 2번째 와요. 예. 학교라는 데는 가서 지식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만나고 교수님도 만나고 친구들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배우고 전인 교육을 사는 게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교에 가보면은 뭐 어디서 자기가 평소에 보지도 않던 그 지역에서 온 사람 또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생각이 넓어지는데 그런 기회가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교류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그러니까 동네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이게 그동안 있던 가정에서 이런 그 집단 사이의 그 상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그걸 밖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동안 학교에 가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싫어하는 친구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연락 안 하면 끝이에요. 예. 예.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편협해질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원격하니까 동료들 보기 싫은 동료 볼 필요 없어요. 가서 귀찮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여기 세상이 좀 바뀐 거예요. 교통량의 변화도 오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러니까 학교니 직장이니 이런 거 변화를 보면은 선호하는 쪽으로 자기는 계속 머무르기가 쉬운 겁니다. 쉽고 자기가 관심이 적고 선호하지 않는 것은 거의 멀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교류 폭이 계속 제한이 되고 이런 사회가 되면은 이제 아마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 이미 그런 좋은 회사들은 전 세계 뭐 좋다는 표현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큰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했다가 다시 회사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기 싫어서 난 다른 회사 가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십은 또 새로운 게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리더십. 예.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예. 우리 가정이나 지의 친구들도 보면은 뭐 직장이나 학교가 아니더라도요.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어울리는 걸 많이 볼 겁니다. 특히 유튜브를 보든지 그러면은 좋아하는 걸 많이 봐요.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거는 아예 안 봐요. 유튜브나 저거나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쪽은 안 봐요. 좋아하는 유튜브만 계속 봐요. 그러면 유튜브 키면은 그것이 계속 떠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유튜브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요. 그래서 그게 세상이 전체인 줄 알아요. 제 주위에 할머니들 많이 계세요. 그런 할머니들. 주위에 그러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데모를 하더라도 그쪽에 가서 열광하는 거예요. 반대쪽의 얘기는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내부 결속이 강해지고 그룹 간에는 소통이 적어져요. 이와 같이 그림에서 보듯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서 그 속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 우리 사회가 지금 저는 대전환의 시대가 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쭉 600만 년 동안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성공 방정식이 뭐였냐면은 연결이었어요. 교류였어요. 협력이었어요.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위기라고도 볼 수 있죠. 위기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위기가 있으면 항상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기회라는 것은 위기 속에 변화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새로운 틈새를 찾아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바로 우리한테 지금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결핍, 비대면 사회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코로나 시대는 좀 더 연장이 많이 길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가 주의할 게 이겁니다. 사회 갈등. 그러니까 그룹 간의 결핍, 교류가 적어지는 거예요.
소통의 결핍, 정치적인 결핍. 전에는 정치인들도 이게 동네 가서 많이 만나고 사람 많이 그랬어요. 선거할 때도. 그런데 지금은 가서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면 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된 거죠. 타협도 어려워져.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런 지금 현재의 현상이 좀 계속되면은 사회 갈등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